자, 항상 이거 할 때는 참 학생들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문제에서 적용할 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까 1교시 때 끝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외우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이해만 하면 막상 시험 문제에서 아니 시험 문제가 굳이 아니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내가 활용을 못합니다. 그 써먹을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하나씩 봅시다. 자, 거기 뭐 나오는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B는 양수이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감히 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은 A에서 B를 빼면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거 적용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쓸 때. 이거 언제 적용? 한 번에 묶어서 해봅시다. 두 번째,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다. 이거 다시 어떻게 번역한다고?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다. 이것도 당연하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0보다 큽니다. 0이 되는 경우는 0밖에 없죠. 제곱해서 0 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을 했더니 0 되더라. 이거 전부 다 내 눈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했더니 0 되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 그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얘기인즉슨 x는 2고 y는 4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쉽다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하고 y를 생각할 때 주어진 식의 x하고 y를 막 너저분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하고 y값을 생각을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제곱으로 묶을 생각도 하셔야 된다. 제곱으로 묶어봤는데 0 나온다? 그러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고 딱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제곱을 해서 묶겠다는 생각을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려워요.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요런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은 뭐 중복이네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도 언제나 0보다 커나 방금 한 거고요. 4번도 방금 한 거죠.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다. 이 값이 0이다.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했는데 0이다. 그 얘기인즉슨 A도 0이고 B도 0인 이 케이스밖에 없다. 굉장히 잘 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으로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A도 양수, B도 양수라면 그리고 and는 여기다 and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라면 제곱했을 때도 여전히 A 쪽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분수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 분수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뜻 없죠. 자, 보세요. 2분의
A라고 3분의 1하고 둘 다 양수죠. 둘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2분의 1이 조금 더 크죠? 통분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제곱한 4분의 1과 3분의 1을 제곱한 9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크다? 당연히 4분의 1이 더 크죠? 이것도 통분해보면 알죠? 이 분수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양수면 무조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내가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 루트 2와 루트 3의 크기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어. 이때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써먹는 게 얘예요. 이 성질이에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제곱해도 그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제곱하면 얘 2죠. 얘 제곱하면 3이죠. 누가 더 커요? 3쪽이 더 크죠? 당연히 그러면 루트 3이 더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디다 또 써먹느냐? 이런 걸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루트 2 플러스 1이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써먹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고서 외워야죠. 이때 얘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하느냐? 루트 2부터 시작해요. 루트 2는 좀 전에 봤듯이 1보다는 크고요. 루트 1이죠. 루트 3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맞습니까? 또는 루트 3 말고 2보다도 작은 값이죠. 그러면 루트 2라는 값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거기다가 더하기 1씩 똑같이 부등식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값을 더하기 1씩 해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어떤 값이다.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숫자가 얼마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할 때 써먹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아니 뭐 금방 나오지.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 들어봤죠? 수상에서 가우스 기호 뭐예요? 이 숫자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방금 봤듯이 크기를 수직선상에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을 때 대충 이쯤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 누가? 루트 2 플러스 1이 여기까지 됐어?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야? 2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럴 때 자연스럽게 저 절대 부등식을 활용해서 크기를 짐작해야 된다 이거지. 다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거 활용법으로 뭐라고 써야 돼? 무리수의 크기를 추정할 때 써먹는다라고 써놔야죠. 어떻게? 제곱해서 무리수 값의 크기를 추정할 때 써먹는다라고 써놔야 되죠. 활용법.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나머지 또 뭐가 있냐? 6번 이것도 엄청 자주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쓸까? 다시 어떤 숫자의 제곱이나 어떤 숫자 그 숫자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나 그냥 A, B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씌운 건 그 숫자 자기 자신보다는 항상 크든지 아니면 같든지. 이건 양수 입장은 같고 A라는 숫자가 음수면 3이면 얘랑 3이랑 같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겠죠. 이런 뜻인 거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예. 요놈 활용법 이것도 맨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상에서도 나올 텐데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이꼴 제로의 이 방정식에서 x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요거 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기 절대값 x 있지. 얘를 과거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었어. 식을.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4x가 나와. 번거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런 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절대 얘랑 이 식에 따라서 x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느냐? 절대값 x 마이너스 3과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인수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절대값 x가 3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이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x가 갑자기 4개가 우수수 떨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4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식 중간에 이런 애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내 말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개되는 모든 내용은 그냥 쭉 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다 이해가 돼요. 당연하다라고 느껴져요. 문제는 그 당연한 거를 이런 식으로 어떨 때 써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써먹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써먹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문제는. 막상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 가서 풀 때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 안 떠오르는 파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거꾸로예요. 낯선 데가 아니라 어려운 데예요. 써먹기 어려워요. 아이디어 자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이쪽 문제는 풀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요때 써먹는 거야. 그러면 체크해서 메모를 해놔야 돼. 이럴 때 이런 식을 써먹는 거다. 이제 쉽지 않다 그게. 자, 그다음 2번하고 3번이 그 유명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산술 기하. 이건 뭐냐? 여기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 명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중요해요. 두 숫자가 서로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때 산술 평균은 두 숫자에 진짜로 산수할 때 초등학교 때 하듯이 평균을 내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이 산술 평균 값이 루트 AB 기하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얘 이름이 산술 평균, 얘 이름이 기하 평균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는 걸 언제 알 수 있냐? 요거를 안 읽어요. 근데 이거 진짜 시험이 많아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A와 B가 같을 때 저 두 값이 같아지는 때예요. 그 외에는 산술 평균이 언제나 큽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엄청 중요하게. 이거 잘 물어봅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인지. 두 숫자가 서로 같아질 때. 그다음 세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워낙 많이 써먹어서 애들이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맞춰. 웬만하면 맞추니까 이제 애들이 잘 기억 안 하는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써먹는 거예요. 자, 얘는 중요하게 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와 B가 그냥 숫자면 됩니다. 실수면 그냥 돼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왜? 실수인 경우는 딱히 얘가 실수다라는 멘트를 안 칩니다. 어차피 실수일 거니까. 그럼 아무런 멘트, 이런 멘트. 왜냐하면 산술기하를 공부하다 보면 이 멘트가 있는 순간 딱 긴장하거든. 아, 이거 산술기하인가 보다.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써먹어야지라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나한테 주먹을 날리겠구나 안 날리겠구나 이게 준비가 된단 말이야. 준비 과정이 있다고. 얘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란 게 없어. 말을 안 해도 얘는 실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거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실수란 조건 자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될지라는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요. 잘. 그래서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얘는 a제곱 두 개를 안 썼네. x하고 y도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언제나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등호 언제 성립한대요? 언제 성립한대요?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이거 물어보니까 등호는 AY와 BX가 같을 때예요. 얘랑 서로 파트너를 바꿨을 때입니다. 서로 파트너 바꾼 거예요. AY, BX 서로 파트너를 바꿨을 때 값이 똑같으면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암기법. 암기사항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얘네들은 뭐가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 어떤 타이밍에 언제 써먹어야 될지. 특히 산술기하는 예고라도 해줍니다. 양수라는 예고라도 해줘요. 얘는 예고 없이 들어오네요. 아무런 예고 없이. 진짜 어려워요. 나오면. 알겠어요? 실제로 출제됐다? 그러면 코시가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거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3번. 자, 이것이 x 여기 등장한 y, a, b 모두 실수이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a와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래요. 그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시리스. 간단하죠? 이거 전개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의 4xy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 4xy를 양쪽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봤더니 얘는 완전 제곱으로 되네요. 자, 완전 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증명 끝.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가서 이거랑 빼기 얘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게다가 얘네들 다 실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허수 아니잖아요. 0보다 작은 허수인데. 이해됐죠? 그러면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끼리는 제곱을 해도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얘를 제곱해 볼 거예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제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2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얘를 제곱하면 그냥 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두 식을 빼면 아니면 크기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커요? 이쪽이 크죠? 이해됐습니까? 왜? AB 똑같이 있는데 요만큼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이해됐어?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는 크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여기 갖다가 왜 들어가느냐? 얘네들이 0일 때가 있죠. 0. 0이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니까 그때 유일하게 같겠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쓰면 돼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 외에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는 왼쪽이 더 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루트가 있으면 제곱을 해서 해결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다음 4번. 자, A도 양수, Y도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긴장 빡 해야 돼. 뭘 생각하는데? 특히 최대 최소로 물어볼 때. 첫 번째, x 곱하기 y가 2일 때, 그때 3x 플러스 4y의 최소를 계산해 보세요. 자,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나한테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당연하게도 산술 기하를 떠올려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놈의 값의 최소값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를 물어볼 때 또는 최대를 물어볼 때 중요합니다. 자, 얘 둘 다 플러스죠. 따라서 산술기를 쓸 수 있어요. 3x 플러스 4y의 산술평균은 3x 곱하기 4y의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x 곱하기 y가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루트 2니까 12에 2면 2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2 루트 6이 되겠죠? 네, 여보세요? 네.
니네들이 할 수 있지. 이건 그냥 거의 다 풀어놨잖아. 4루트 6 있죠. 쌤 저는 뭐예요? 잠깐만요. 요거 마무리만 하고요. 네. 5분만 시간을 줘. 그 다음에 요거일 때 이번엔 거꾸로 곱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요. 곱셈의 최대.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해야 될 게 산술기하는 덧셈 같은 경우는 최소를 구하라고 물어볼 거고 곱셈 같으면 최대를 물어볼 거야. 이게 생긴 위치가 딱 그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곱셈일 경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제곱해야 되니까 16이에요. 그냥 4라고 쓰면 안 돼. 단순하게. 이건 루트 씌워서 4 거니까 얘 자체는 16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덧셈은 최소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곱셈은 최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양수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더하기의 최소를 물어본다? 이거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고 곱셈의 최대를 물어본다? 걔도 마찬가지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야. 아예 그냥 쫙 외워둬.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9y의 절반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9xy와 똑같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는 루트 9는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얘는 12라서 6이 될 테니까 루트 xy의 최대값은 2가 되겠지? 그러면 xy 자체는 최대가 얼마야? 이거의 최대는 4가 되겠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행히 이해돼?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서 놓쳤어? 천천히 봐. 이해됐어?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장면이 몇 명 왔지? 자리를 어디로 옮길까?